제가 역지사지의 벌을 받는 사람. 예전에 말했지만 매춘부는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그 천생에서 그 삶을 즐기기 위해서 내려온 애들이. 이게 매춘부란 삶이 골 때려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게임 하듯이 그 게임하러 내려온 영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특히 고급 창녀 같은 건 대부분이에요. 우리 게이샤, 일본 같은 게이샤, 우리나라 같은 그 고급 기생들이 있어요. 고급 저기 뭐냐 관직이 높은 대작이나 왕족들을 모시는 그런 그 기생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벌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삶을 즐기기 위해서 내려오는 애들이에요. 천신계. 대부분 토끼 종족 애들이에요. 이게 매춘부의 삶은 근데 매춘부의 삶을 삶으로써 어떻게 해요? 벌을 매춘부의 삶을 삶으로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게 예민한 문제인데 예전에 이게 보통 전쟁에 가면 우리나라 따르면 위안부 같은 그 삶을 사는 똑같은 매춘부인데도 하늘과 땅 차이로 사는 매춘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매춘부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 알죠? 고급 창녀들이 대부분 그 정도 그 케이스고 그럼 어떻게 굉장히 비천하고 어떻게 학살을 받으면서 사는 매춘부들이 있어요. 자, 이 양반들은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 거예요. 천신계에서 보통 죄를 받아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요. 같은 매춘부인데도 어떻게 해요? 이게 다 틀려. 그게 코딩된 삶이 다 틀려요, 이게. 그럼 보통 이게 전쟁에서 위안부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위안부 같은 그런 애들이 있어. 어떻게 전쟁이 나면 다 끌고 가서 어떻게 옛날 몽골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역대적으로 제일 잔인했던 그 위안부라고 할게요. 역사상 역사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위안부가 이게 딱 세 개가 있어요. 제일 잔인한 위안부가 뭐냐면 5, 16국 시대 위안부. 이때가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 두 번째가 언제냐? 춘추전국 시대 위안부. 굉장히 잔인해요. 세 번째가 뭐냐? 징기스칸 때 위안부. 징기스칸 때 자, 이 시대의 위안부는 어떻게 되냐? 위안부라는 거 뭐예요? 매춘도 아니고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군인들 성 노리개가 되는 게 위안부죠. 정복자들의 군인들의 성 노리개가 되는 게 위안부. 아니 우리 거기 뭐냐 일제시대 때 위안부는 일제시대 위안부는 거기에 약한 편이에요. 벌이 약하게 받은 편에 속해요. 그거는. 근데 어파로에서 끌려간 양반들이 있어. 무고하게. 그것도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 자, 옛날 5, 16국 시대하고 춘추전국 시대하고 그리고 징기스칸 때의 그 위안부들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요. 자, 일단은 어떻게 민가에서 납치를 당하고 위안부 삶을 살아요. 그럼 이 시대의 그 공통적인 위안부의 어떻게 보면 매춘부로 살았을 때 최고의 형벌을 받은 그 시대의 그 죄인들 대부분 천신계에서 주인 죄인들이야. 전사들이야 대부분. 다 그럼 여자니까 토끼종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 쥐종족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남자잖아요. 얘네들은 여자를 갖다가 굉장히 무시해요. 여자 종족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게 학살을 좀 많이 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계에 내려와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전사들의 놀이개의 삶을 살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위안부로 내려오면 대부분이 여자니까 토끼 종족 전사라 닭종족 전사라는 건데 얘네들은 많이 안 나요. 대부분 지종족 애들. 지종족들도 안 난단데요. 남자이기 때문에. 지종족도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 전사들 굉장히 업신여겨요. 좀 깔봐, 하대해. 영적 수준도 낮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주로부터 벌을 많이 받아요. 그럼 하계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지종족 애들이 최고 극심하게 받는 죄 중에 여자를 갖다 업신여겨서 많이, 지종족 전사, 용병들이 많이 하계 내려오는데요. 여자의 삶을 받으면서 어떻게 전사들의 성놀이개감으로 그 벌을 받아요. 자, 이게 위안부죠. 전쟁이 일어나면 위안부라는 거는 뗄래가 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랬지만 인류 역사상 전쟁이 일어나면 인육과 어떻게 인육과 강간은 뗄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역사상 이 세 시대가 굉장히 잔인하게 어떻게 매춘부들의 삶이 위안부들 삶이 매춘부의 삶이 잔인한 삶이었어요.
자,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똑같아. 징기스칸 때가 어떻게요? 가서 어떻게요? 저기 먹지도 못하고 매일마다 학대를 당해요. 때려 맞고 막. 그리고 어떻게,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군인들이 와서 막 저기, 강간을 해요. 근데 강간을 하게 되면, 이게 막 저기, 강간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게 군인 한 명당 보통 여러 명의 매춘부를 갖다가 이게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죠.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보니까. 그럼 보통 지금으로 따자면 한 소대 병력을 갖다가 어떻게 성욕을 채워주는 어떻게 위안부 여성이 한 명이 들어가요. 소대 병력. 보통 소대 병력이에요. 자, 군대 갔다 오시면 보병 소대 병력이 약 얼마나, 자, 저기 거의 30명이 좀 안 돼요. 보통 비슷해. 약 소대 병력 정도의 군인이 있으면 매춘부 위안부 한 명이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소대 병력이 약 30명이 좀 안 돼요. 그럼 30명의 성욕을 어떻게 한 여성이 그거를 채워줘야 돼요. 어느 시든지 비슷해. 아니 좀 그러지 말고 한 30명당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냐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위안부들도 먹여야 돼요. 보급을, 얘네도 식량을 먹어야 돼요. 자, 먹어야 먹고 사니까. 그럼 전쟁터에서 보급은 굉장히 귀해요. 너무 당연하죠. 그럼 얘네들을 이게 성욕을 어떻게 군인들 성욕을 채워주려면 얘네들 어떻게 해요? 생존을 하려면 먹여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자, 못 먹으면 굶어 죽겠죠. 먹여야 돼. 그러면 보급이 모자라. 전쟁에서는 특히 전선에서는. 그러면 보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위안부 애들을 갖다가 최소한으로 데리고 다녀요. 그게 한 소대당 한 명이에요. 대부분. 그럼 여성 한 명이 하루에 어떻게 소대 병력의 성욕을 채워주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엄청난 성적인 고통. 이게 섹스를 하다가 성기에서 피가 막 안에 질이 찢어져서 피가 나오게 돼요. 네, 인간이 원래 이게 남자는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성욕이 비이상적으로 상승을 해요.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 원리에 대해서. 왜 후손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전쟁터에서. 그러면 이게 군인들이 이게 가잖아요. 성욕이 비상식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게 성관계를 해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게 전쟁에 끌려가면 아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힘드니까 성욕이 올라오겠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욕이 그게 많이 올라요. 생각보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소대 병력을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성관계를 해줘야 돼. 자, 하루에 한 명씩 소대 병력을 최대 한 여성이 성관계를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미쳐버려요. 기절을 해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 일본 위안부들 보면 성관계를 하루 종일 성관계만 한다고 해요. 성관계를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떻게 너무 아파가지고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어떻게요? 나중에 너무 아프니까 기절을 하는데 기절해서 깨어났는데 어떻게요? 계속 일본 군들이 막 성관계를 했다는 이런 증언들이 있어요. 이때 일제시대 때는 그나마 양반이었어요. 예전에 5.16국 시대하고 징기스칸 시대하고 추추전국 시대 위안부들 어때 더 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위안부로 내려온 어떻게 천신계사 다 어떻게 해요? 쥐종족 애들이 여자들 갖다 무시하고 여전사들 많이 학대하고 무시한 애들이 어떻게 우주로부터 벌을 그렇게 받아요. 역지사지의 벌. 그래서 전쟁터에서 위안부의 삶을 살아요. 쥐종족 천사애들이. 대부분 쥐종족 천사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신계사는 남자 전사였는데 하게 들어서 여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전쟁 중에 납치가 당해요. 자, 우주가 작업을 해. 그 운명을 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안부 삶을 살아요. 그럼 천신계에서는 빨리 어떻게 해요? 원죄를 소멸시켜서 최대한 고통스럽게 하는 게 짧은 시간에 원죄를 빨리 이렇게 소멸시켜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전쟁터에 끌려가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학대를 겁나게 많이 받아요.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럴수록 원죄가 빨리 소멸이 돼. 그럼 이게 옛날에 제가 징기스칸이니까 징기스칸 때 얘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제가 그걸 다 모든 걸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뭐냐면, 몽골 병사들의 어떻게 사기를 올리고, 몽골 병사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전복지에서 어떻게 여자들 납치를 해요. 자, 여자들을 납치를 해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여자들을 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징기스칸 때 예를 들게 제가 그랬어요. 그럼 여자를 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쁜 여자를 일단 납치를 해요. 처녀들을 갖다가 못생기고 늙은 아줌마들은 납치 안 해. 예, 이쁜 처녀들만 납치를 해. 그럼 처녀들을 납치하고 어떻게 되냐? 이제 몽골 기병은 저기 굉장히 기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위안부를 갖다가 이걸 잠깐 만들었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게 빨리 이게 저기 후퇴를 멀리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게 적진으로 깊숙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부대가 막 급습해서 막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 어떻게 되냐? 자, 저기 몽골 병사들이 어떻게 성형을 풀어줘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위안부 얘네들 갖다 가지고 데리고 다닐 수가 왜? 몽골 기병은 기동력이 생명이에요. 근데 위안부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기동력이 떨어져요. 그 위안부를 갖다 어떻게 그때 어떻게 일회용품 만들듯이 이걸 갖다 만들었다 썼다 만들었다. 자,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몽골 기병은 하면 일단 이쁜 처녀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깨르 같은 데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집단적으로 몽골 병사들이 이제 저기 성욕을 풀고 싶을 때 가가지고 이제 한 명씩 데리고 가서 성욕을 풀어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도 한 번에 다 죽여요.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저기 몽골 기병대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전방 깊숙이 이제 들어가야 돼. 그럼 얘네들을 못 데리고 가.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성욕을 풀다가 저거 하다가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위에서 이제 칸의 명령이 떨어져. 그러면 이게 먼 거리를 갖다 행군을 해야 돼. 이게. 그러면 얘네들 못 데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위안부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돼요? 명령이 위에서 떨어지면 얘네들 못 데려가.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하냐? 다 죽이네.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 다 죽이고 어떻게 하냐? 보급 식량으로 써요. 징기스칸 때 그랬어요. 춘추전국 시대하고 저기 똑같아요. 춘추전국 시대 때도 그랬고 556구 시대 제일 심했던 게 556구 시대예요. 556구 시대가 제일 그게 심했어요. 그 위안부 애들을 갖다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그냥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기 말 안 듣거나 하여튼 저거 뭐 그 부대가 이동하거나 하면 어떻게 필요가 없으면 얘네들을 다 학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 갖다 다 잡아먹어요. 예전에 556구 시대에서 그랬어요. 자, 556구 시대는 어떻게 되냐? 자, 정복 군들이 이게 하다 보면 뭐 이게 행군을 해야 돼. 그러면 위안부 애들을 데리고 행군을 못 해.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행군하기 전에 저기 몸에 지방을 좀 많이 비축을 해야 돼. 잘 먹어야 돼. 긴 행군을 해야 돼. 싸움하고 행군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갖다가 다 도축을 해가지고 위안부 애들 도축해서 잡아먹어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래요. 이게 556구 때는 그랬어요. 춘추전국 때도 그랬어요. 징기스칸 때는 어떻게 되냐? 위안부 애들을 이렇게 몽창 얘들 잡아놓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저기 행군을 할 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행군을 오래 하게 되면 보급이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을 거의 이게 하나하나씩 이게 저도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도축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축해가지고 이렇게 살을 갖다가 이게 포를 뜬다고 얇게 포를 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햇빛에 말려 그 고기를 위안부 고기를 갖다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진짜로. 자,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죠. 자, 이번 인류 멸망은 또 그렇게 저기 역사 반복해야 하고, 자,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인육과 저기 강간은 전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또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막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강의를 하는 거야. 역사를 팩트 그대로 이렇게 알아야 두 번 다시 그 실수를 안 치. 자, 옛날 징기스칸 때는 명령이 돼요. 제가 명령을 내려요. 자, 어디로 저기 장기 이동하니까 어떻게 장기 이동한다고 딱 명을 때리면 매뉴얼이 다 갖춰져 있어요.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있는 저기 그 위안부 애들 갖다가 어떻게 다 도축을 해요. 거의 한꺼번에 다 도축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선발대 애들은 출발을 해. 그러면 최고 마지막에 보급이나 노이짱 애들이 그래요.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위안부 애들 한 번에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목을 다 베요. 그 목을 베고 나무 같은 데다가 어떻게 해요? 목을 베고 어떻게 나무 같은 데 이렇게 매달아 놔. 그리고 어떻게 나무 같은 데 매달아 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 몽골 이렇게 칼이 있죠. 그 칼로 어떻게 해요? 칼로 이렇게 베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제 몸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내가 시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렇게 포를 떠요. 이걸 살짝. 그러면 그것도 기술이야. 포 뜨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포를 이렇게 싹 뜨면 어떻게 해요?
여기 살갗이 싹 벗겨지죠. 그러면 여기 몸이나 가슴도 싹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길게 샥. 우리가 삼겹살이 이게 길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포를 떠요. 이렇게 얇게. 이게 얇게 삼겹살 길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를 싹 떠. 이렇게 싹 떠. 그럼 내장은 안 떠요. 그냥 이게 딱 보면 겉에 살이 많이 있는 부위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여기 장단지 대퇴부하고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이게 몸 부분은 거의 안 떠요. 왜? 포뜨기가 힘들어요. 포뜨기가 제일 이게 빨리 포뜨고 이게 저기 가고 이게 맛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사람 고기 중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닭다리하고 닭날개가 맛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팔다리가 이게 맛있고 이게 보급을 하기 좋아요. 그러면 보급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내장이나 여기 몸은 잘 안 건드려. 포뜨기가 힘들고 여기는 이게 저기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잘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어떻게 보통 어디를 포뜨냐면 여기여서 여기서 요 부분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풀을 다 떠버려. 나무에다 매달아 뒀고. 그리고 어떻게 엉덩이 싹 거기는 이제 고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몸 쪽은 어지간한 풀을 안 떠요. 이게 보급 왜냐면 빨리 이걸 말려야 하기 때문에 빨리 말리고 가져갈 수 있는 부위가 딱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위안부 애들 갖다 어떻게 하냐? 나무에 매달아 놓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몽골 그 검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샥 하면 어떻게 되면 요 정도 길이만큼 살이 이렇게 길쭉하게 요렇게 포를 떠요. 요만큼 길게 얇게. 자, 그걸 갖다가 왜 얇게 떠야 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빨리 말리고 어떻게 이걸 갖다 챙겨서 가져가야기 때문에 빨리 말려야 하기 때문에 얇게 떠야 돼. 두껍게 뜨면 어떻게 이게 말리는데 시간이 걸리냐? 그럼 최대한 얇게 이걸 떠야 이걸 나무에다가 이렇게 말리면 어떻게 해요? 한 며칠만 햇빛에다 이게 말리면 이게 음지에다 나무 밑에 약간 햇빛에다 말리면 안 되고 약간 응달진 데다 말려야 이거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맛있고 그게 그래요. 예전엔 그랬어. 자, 우리가 역사를 팩트를 저거 해야지. 역사가 참 창피하다고 해서 그거를 숨기면 이거는 똑같은 역사를 또 반복을 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위안부 애들 갖다가 다 포를 떠버렸어요, 예전에.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 그때 때만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인육과 저희 강간은 뗄렸었어요. 그럼 나중에 인육 같은 남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전사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게 끓여 먹어요.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놀이개로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급이 이제 식량이 떨어지면 옛날 56국 시대나 춘추전국 시대는 언제 저걸 하냐면 보통 남자들 어디 피정복지 가냐면 성인 남자들은 먼저 죽여요. 왜? 얘네들이 뭔 짓 할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삶아먹고 구워먹고 해요. 그 당시에 삶아먹고 구워먹는 게 이제 저거니까. 통으로 삶아먹고 구워먹고 그랬어, 그 당시. 56국 시대도 있고, 춘추전국 시대도 있고. 그럼 나중에 여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살려둬요. 살려뒀다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왜 살려두냐면, 여자들은 저항의식이 없기 때문에 살려둬요. 남자는 저항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사고를 칠 수 있어.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있어. 그럼 여자들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가지고 놀아. 성놀이개로 놀죠, 여자들은. 똑같아. 56구도 있고, 춘추전국도 다 그래. 그럼 어떻게 되냐?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면 보급이 모자라요. 보급이 모자랄 때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쓸모가 없는 여성들부터 한 명씩 도축을 해요. 왜냐, 56구 춘추전국 때는 그랬어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들 가지고 성놀이가 놀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쓸모가 쉽게 말하면 늙고 별로 안 이쁜 애들부터 어떻게 도축을 해버려요. 얘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도축해서 어떻게 해요? 보급으로 써요. 잡아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배부르게 그냥 먹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남자들은 빨리 죽여서 잡아먹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놀면서 아끼면서 다 잡아먹었어.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이거 서양은 더 심해. 거기도 예전에 서양 쪽도. 이게 이제 창피하니까 나중에 기록을 누락을 한 것뿐이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이게. 좀 센가?